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황대근입니다. 주주권익의 침해, 두산 일가의 음모,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번 합병 이슈. 이를 반영하듯 밥캣과 로보틱스의 합병 철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역시 소멸이 되면서 더욱더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액주주의 원성이 자제한 상황에서 과연 이 두산밥켓의 담당자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숨겨진 의도가 존재했던 합병인지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밥켓의 담당자와 컨택한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켓 IR팀 맞을까요?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대한 공시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산바켓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대화를 했던 담당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번 합병에 대한 의혹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보시면 이번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철회 공시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철회가 되었고 그러면 매수 청구권도 이제 사라진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모두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다라는 점 확인을 한 상황이고 이번 철회에 대한 공시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밥캣이 로보틱스로 편입될 확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분할 합병은 살아있는 상태고 금일에 이 두산바켓 분위기 자체도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왜 분할 합병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가? 자, 이것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혹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밥겟 같은 경우에는 두산 그룹 중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이죠.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나 어떤 주주환원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담당자님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많이 좀 전화통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 입장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보틱스 쪽으로 가게 되면 밥캣의 가치 희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로보틱스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이익을 냈던 회사도 아니고 밥캣 같은 경우에는 단일적으로만 보더라도 실적이 가장 잘 나왔던 두산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당자님도 이러한 의견에 맞다라고 수긍을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국에는 주식 교환에 대한 비율이나 가격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근간 자체가 밥캣의 가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가로만 결정한 부분인데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죠. 찾아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캣을 떼어내게 되었을 때 에너지 쪽에서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 주주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만 찾아봐도 두산 일가 측에서 밥캣의 지분율을 그냥 꽁으로 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에도 굉장히 괴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던 분위기였습니다. 결국에 회사 측은 주주를 생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저만 의혹을 갖는 게 아니라 금융 당국부터 해서 시민 연대들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담당자님께서도 저희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에서는 이 소액주주에 대한 포커싱을 두지 않고 있고 기업 자체에 대한 포커싱만 두고 있다. 주주 관점이 아닌 거죠. 어쨌든 두산 측은 합병을 계속 하려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 간에는 계속 하려고 한다. 여전히 밥캣에 대한 가치 훼손은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밥캣과 이 로보틱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위에 가져온 게 바로 밥캣이고 아래가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3년까지의 실적만 보게 되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인 모습이었죠. 밥캣의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로보틱스와 차이가 굉장히 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컨센 자체도 좋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그룹에서 가장 큰 이 캐시카우가 실적이 나지 않는 로보틱스 쪽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두산 일가겠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밥캣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주주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합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론을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두산이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나서 금감원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2차 정정 요구를 한 상태이고 이 금감원장의 두산 관련 언급 일지를 보게 되었을 때도 두산 측에서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원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증권신고서가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을 요구할 것이다. 일부 회사가 불공정 합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두산 측을 겨냥하는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론 역시 두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소액주주로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정부의 방침 자체가 주주 완원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현재 두산그룹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부터 해서 금융감독원도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부터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제가 담당자와 이미 컨택을 마친 상황입니다. 모두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입장은 어떨까요? 해당 내용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에 있으니까 기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산바켓의 담당자와 대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두산그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의업과 함께 하시죠.